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이라는 거랑 더하기 주제통합이니까 지문이 두 개가 있겠지. 이번 시험 범위 중에서 이게 가장 어려울 거야. 딱 봐도 복잡한 그림 나와 있지.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단락에. 그 다음에 주식시장까지 얘기하는 거야. 자, 보세요. 보십시오.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이야. 어디 있니 이거? 리모컨 여기 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에이전트라는 말이 나오지. 에이전트. 에이전트가 주제통합 1에서도 나오지만 과학기술 8에서도 나와요. 이게. 그래서 이거 되게 출제 가능성이 높아. 수능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요. 합니다. 고. 자, 정리하면서 할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인공지능의 강화학습이란 에이전트가 주어진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주어진 환경에서 받는 보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정책을 공부학습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에이전트는 요때는 이런 걸 해야 되고 잘했어. 그래 보상 최대화 하는 거야. 이런 거야. 공부할 때 졸지 말고 시간 안에 딱 도착한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잘 받는 학생. 에이전트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학습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복잡하게 에이전트라고 하지 말고요. 학습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 잘 받을 수 있고 시험 점수 오르면 부모님한테 용돈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중요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설명 방법은 개념을 설명했죠. 개념은 뭐야? 에이전트. 그런데 이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에이전트가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지 가장 요거냐 해서 가장 이득이 될 만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하나를 딱 고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요럴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서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만약에 에이전트가 이럴 수도 있고 이걸 고를 수도 있고 이걸 고를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이걸 골라버리면 잘못된 거지. 이걸 골라버리면 잘못된 거지. 이걸 골랐어야 하는 거지. 세 개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알고 뽑아낼 수 있을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것과 관련해서 수학자인 리처드 벨만은 뭐라고 했냐면 MDP를 제시합니다. 마코프 의사결정 모형을 도입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들아 잘 봐봐. 인공지능 강화 학습 차원에서 이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화된 결론을 고르게 할 수 있지? 뭐야? 그것 때문에 MDP를 도입했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그러면 나와야 되겠죠. MDP라는 게 대체 뭔데요? MDP라는 게 대체 뭔데요? 확실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있는 환경에서 순차적. 자, 조건이 뭐라고요? 확실한 환경이면 필요 없죠. 불확실한 성격. 불확실성이라고 할게요. 불확실성이 있어야 돼, MDP는. 또 그 다음에 또 뭐야? 랜덤이야? 아니요. 순차적. 순차적이 뭐야? 순서대로. 그래서 순차적 의사결정 모형으로
두 개라고. MDP가 뭐라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순차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확률 분포로 주어진 상황이야. 오케이. 무슨 분포? 이게 불확실한 게 김병욱이 좋아하는 확률 분포. 확률 분포로 주어진 상황에서 마르코프 특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야. 요거에서 요 상황에서 마르코프 특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랍니다. 그러면 뭐에 의해서? 마르코프 특성에 따라. 근데 얘기를 안 하고 마르코프 특성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거라고 했잖아. 얘기해 준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마르코프 특성이란 게 뭐야? 요건 뭐야? 현재 상태에 의해서만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거야. 과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안 받아. 오로지 only 현재 상태만을 조건으로 해. 현재 상태에서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뭐를 결정한다고요? 다음에 상태가 결정되는 거야. 즉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마치 뭐랑 똑같아? 자, 봐라. 예쁜 여자가 있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하게 됐어. 이 여자의 과거 따위는 하나도 안 중요해. 이 여자의 현재 상태가 중요해. 이 여자가 결혼을 10번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여자의 현재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마르코프 특성이 뭔지 알겠지, 그치? 알겠죠? 자, 그러면 마르코프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MDP는 뭐냐? MDP. 여기 있잖아. MDP. MDP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르코프 의사결정 모형이지. 얘는 마르코프의 특성이고요. 얘는 마르코프 의사결정 모형이야. 얘를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어이? 어이? 어니. 자, 해보자. 야, 선생님, 그건 어디 있지? 수특이? 문제가? 오씨. 이런. 자, 내 수특. 자, 그냥 봐봐. 두 번째, MDP는 상태, 행동, 보상, 상태 변이 확률 등으로 구성된다. 다시 한번 넘버링 해볼게요. 얘는 상태, 행동, 보상, 상태가 변할 확률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야. 하나씩 따져보자고요. 여기서 상태란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았어. 상태란 에이전트에게 관찰되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에이전트에게 관찰되는 환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이란
행동이란 에이전트가 각각의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반응. 또 있어요. 보상은 에이전트가 특정한 행동을 취했을 때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에이전트가 특정 행동 이후 주어지는 피드백. 여러분들은 알아서 정리하세요. 꼭 똑같이 안 쓰셔도 돼요. 여기 있죠. 상태 변이 확률은 에이전트 행동에 따라 상태 변이 확률은 에이전트의 행동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전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동할 확률, 즉 에이전트의 어떤 행동에 따라 전 상태에서 어디로? 다음 상태 이후로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냐라는 퍼센트, 이게 바로 상태 변이 확률이지.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보상을 최대화한다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에이전트는 얻을 수 있는 보상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최대화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정책은 뭔데요? 여기서의 정책은 그대로 나와 있죠? 각 상태에서 취할 행동의 묶음이야. 상태에서 취할 행동 묶음, 요거야. 이게 두 번째 단락이야. 이거 다시 복습 안 해도 되죠. 두 번째 단락은 마코프 의사 모형은 뭘로 구성되어 있지? 상태, 행동, 보상, 상태 변이 확률. 얘네들은 뭔데? 다시 한 번만 해보자. 에이전트에게 관찰될 수 있는 환경. 행동은 그러면 그 상황에서 행동을 어떤 걸 취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어떤 행동에 따라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대체 몇 프로가 되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걸 통해서 이것 중에 가장 좋은 정책을 골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거야. 그럼 그 정책이 뭔데요? 정책은 각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묶음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다음 단락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복잡하게 보이지만 아무것도 힘들 게 없어요. 어렵긴 어렵죠. 근데 이해하면 어려울 게 없다.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르지만 조금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 보세요. 세 번째, 그림에서 에이전트가 처한 환경의 상태는, 자, 뭐가 있어요? 공부, 보여? 운동, 카페, 취침, SNS,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상태에서는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어? 운동을 할 수 있죠. 또 뭐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얘기해봐. 또 뭐 할 수 있어? 영어 공부 상태에서는 또 뭐 할 수 있어? 카페를 갈 수 있죠. 이렇게. 응? 자, 그 다음에 카페나 운동으로 이동할 확률, 즉
상태 변이 확률은 각각 어떻게 돼 있어요? 0.6, 0.4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체크할 수 있겠죠. 아, 오케이. 상태 변이 확률은 맥스 뭐겠어? 1 이하겠죠. 얘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60% 40%인데 사실은 얘를 완벽하게 100%를 뭘로 잡은 거야? 1로 잡은 거죠. 상태 변이 확률은 1을 넘을 수는 없다. 이거 하나 체크할 수 있겠지. 괜찮아? 그리고 이때의 보상 R은 뭐야? 리워드야.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고요? R이 어떻게 돼요? 각각 플러스 1이랑 플러스 10인 거야. 어디 있어 이게? 아,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플러스 1이거든요. 카페 가면. 근데 이걸 이겨내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1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상의 총합을 최대화한다는 거야. 어떻게 해야지 총합을 최대한 끌어올릴까를 선택한다는 거야. 이때 보상의 총합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엄청 중요한 개념이다. 미래의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한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 보상받을 게 현재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냐라는 거야. 이러한 환산에 사용되는 이 가중치를 뭐라고 한다고요? 감쇄계수라고 한대요. 감쇄계수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감쇄계수는 감쇄계수는요 0이나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이렇게 0이면 여기 오면 무슨 의미라고 이게? 미래의 보상 고려를 안 하는 거고요. 만약에 1이다 맥스 1이다 그러면 1이면 모든 미래의 보상을 뭐랑 똑같이 봐? 현재와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거야. 괜찮아? 어렵지 않지? 자, 네 번째 단락. 네 번째요. 그래서 보상과 감쇄 계수가 정의된다. 여기 나와 있죠? 이 보상 감쇄 계수가 정의되면 어떤 상태를 그냥 랜덤으로 A라고 잡아볼게요. 어떤 A라는 상태가 있을 텐데 아까 상태, 행동 다 나왔잖아. 어떤 상태에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인 상태 가치와 어떻게 해야지? 상태 가치는 뭐라고요? 얘기해봐. 상태 가치가 뭐라고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을 상태 가치라고 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취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 오케이. 얘는 뭐라고요? 그 상태에서 또 다른 특정 행동을 취할 때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 이게 바로 뭐라고요? 행동 가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행동의 최대값은 오케이. 행동의 최대값은 뭐랑 똑같아요? 상태 가치와 똑같은 거고요.
상태 가치는 뭐라고 그랬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보상의 총합과 같은 거라고 그랬지, 그치? 이는 최적 행동을 했을 때의 기대 가치가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 여기 나와 있죠. 최적 행동을 했을 때, 가장 괜찮을 행동을 했을 때의 기대 가치가 얘랑 똑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따라서 최적 정책, 가장 좋은 정책은 최적인 정책은 상태 가치와 동일한 얘네들과 똑같은 행동 가치를 가져오는 행동들의 묶음이 된다. 이게 바로 아까 묶음이 뭐라고 했어요?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상태 가치와 동일한 행동 가치를 가져오는 정책의 묶음이 바로 가장 좋은 정책이라는 거야.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갑니다. 이제 나를 볼게요. 나 좀 길어. 이건 좀 지울게 이제. 자, 보십시오. 나의 첫 번째 단락, 주식시장의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 뭐냐?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투자자들을 가정하여 주식의 가격인 주가가 변동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핵심 포인트가 이거죠. 주식시장의 효율적 시장 가설. 얘는 뭐라고요?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투자자들을 가정해서 주식의 가격인 주가가 주식의 가격이잖아. 주가가 변동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이 모형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목적은 왜요? 주식을 매입하는 목적은 배당금을 받거나, 당연하죠. 주식을 왜 사? 매입이라는 것은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왜 사? 회사 가치가 올라가면 그 주식분을 배당받기 위해서죠. 아니면 매도, 얘는 파는 거죠. 팔아서 자본이득이라는 게 뭐야?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자본이득이지. 자본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국에 자본이득이라는 것은 결국 앞으로 받게 될 배당금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까 투자자 입장에서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의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지급할 배당금 총합의 현재 가치와 일치한다. 주식의 가치. 주식의 가치는 곧 뭐라고요? 기업이 미래에 지급할 배당금 총합. 미래에 기업이 지급할 배당금 총액을 현재 가치, 총합의 그때 가치가 아니라 총합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와 동일한 거야. 이거 말 이해했지? 얘들아, 삼성전자 주식이 있어. 근데 이걸 갖고 있으면 얘가 나중에 얼마를 준대. 근데 얼마가 뭐가 중요해?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그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나 미래의 배당금은 확실해? 불확실하잖아. 그래서 주가에는
요거 밑줄 쳐볼래요? 주가에는 미래의 배당금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조건부 기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죠. 왜? 미래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합리적 기대에 따른 너무 많은 걸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손해보고 싶지는 않고 이득은 얻는데 그게 좀 현실 가능하고 합리적인 어떤 기대치가 있죠. 그래서 합리적 기대에 따른 예상 주가라는 게 아유 뭐 내년이면 뭐 1,000원은 오르겠지 뭐 이런 거 좀 이해가 될 만한 기대치가 반영된다는 거야.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이 조건부 기대치란 건 정확히 뭐예요? 지금 이 순간 현재까지의 정보라는 조건에 기초한 기대치라는 거야. 현재까지의 정보라는 조건에 기초한 기대치. 여기서 선생님 볼래요? 마코프 의사결정에서 마코프의 특성은 어땠어?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 여자의 과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 얘는 뭐야? 여지껏 현재까지 과거의 이력까지 끌고 오는 현재까지의 정보라는 조건에 기초한 기대치야. 이거는 뭐랑 달라? 마코프랑 다르죠. 마코프 특성이랑 다르지, 그치? 자,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획득되면 변화해. 결국 주가 변동이란 건 뭔지 아니? 시장에서 평가된 뭘로 할까? 결국 주가 변동은 시장에서 평가된 조건부 기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변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뭐가 변한다고요? 조건부 기대치가 변해요. 조건부 기대치가 뭐라고요? 합리적 기대에 따라 예상 주가. 아니 전쟁이 났는데 여행기업 주가가 오르겠어? 그 나라 전쟁이 났는데 그 나라 여행 가겠냐고요. 합리적으로 거기는 좀 망할 것 같죠? 이게 이상해? 합리적이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올림픽을 해? 그 나라 그 도시에서 월드컵을 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면 장사 잘 되고 경기가 잘 돌겠지. 거기는 주가가 오르겠네. 이게 합리적이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모두 뭐라고요? 조건부 기대라는 거야,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조건부와 기대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자, 선생님이 좀 천천히 하고 있다. 랜덤 워크까지 있는 요 두 번째 단락. 방금 얘기했죠. 조건부 기대치는 결국 아까 뭐라고 그랬지? 조건부 기대치는 얘들아, 조건부 기대치는 뭐라고 그랬죠? 주가 변동의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조건부 기대치가 바뀌니까 주가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잖아. 매 시점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기초함으로 체계적인 예측 오차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좋아, 이거 체크해보자. 매 시점마다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기초하니까 체계적인 오차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주가 예측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예측 오차를 포함하지 않아. 이건 왜? 투자자들이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주가에 이미 반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오차가 없어. 만약에 기업 관련 정보가 주가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서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와 좀 약간 정보가 잘 나가지 않아서 그 회사 가치를 잘 모를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차익 실현의 기회가 발생하겠죠. 이게 뭔지 알아?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경우야. 자, 성원그룹이 있어. 거기에서 뭔가 인류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떠한 뭐라 그럴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어.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미리 알면 어떻게 돼? 주가가 오르겠지. 근데 아무도 몰라. 근데 성원이가 나한테만 알렸어. 선생님, 그 신약 개발했어요. 그럼 나만 알고 있지. 그럼 나만 투자하면 되지. 그럼 나 이득 많이 먹겠죠. 똑같은 거야. 마찬가지야. 만약에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서 주가가 기업의 내재 가치가 괴뢰될 경우에는 내가 성원이가 나한테만 알려줬잖아. 그럼 이득 누가 안 먹을 수 있어? 나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차익 실현이야. 성원기가 원래 삐질삐질한 줄 알았거든. 그냥 한 주당 1,000원 하길래 그냥 샀지. 신약 개발을 하게 되면 회사 가치가 올라가겠지. 근데 아무도 모른다니까. 다 1,000원짜리 회사인 줄 알아, 한 주당. 근데 나는 이미 10만 원을 넣었거든요. 그거 얼마나 되는 거야? 확 오르면 내 가치가 확 오르겠지, 그치? 많이 투자한 만큼 더 오르겠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해.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러한 나만의 정보를 갖기 위해서 뭐 한다는 거야? 나만의 정보를 갖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보를 캔다는 거야.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보 누락이나 체계적 오차가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규칙성 없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래? 랜덤 워크. 규칙성 없이 움직이는 주가. 이걸 랜덤 워크라고 한다. 괜찮아? 괜찮죠? 자, 그 다음 거 보세요. 자, 마지막 단락이야. 자, 마지막 단락. 세 번째. 만약 현재의 주가가 말이야, 알려진 정보의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어. 한 50%만 알고 있어. 그러면 투자자들은 반영되지 않은 정보들이 향후 가격에 반영될 것을 기대한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 반영되지 않는 정보가 좋은 소식이라면 주가는 오르겠지. 근데 반영되지 않은 게 나쁜 소식이라면 주가는 떨어지겠지. 자, 보세요. 가격을 조정하는 속도는 여기 있죠. 가격을 조정하는 속도는요, 얼마만큼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냐에 따라 의존한다는 거야. 왜? 이거 밑줄 칠래요? 가격 조정 속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의존한다는 거야. 왜? 주식시장이 효율적일수록, 뭔가 주식시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일수록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요.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는 빠를 것이야. 그러니까 좋은 주식시장일수록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주가에 반영이 빨리빨리 된다는 거죠. 왜? 다들 알려고 덤비다 보니까. 따라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는 존재할 수 없어. 같은 말로 효율적 시장은요, 언제나 현재 가격에 모두 그 가치가 반영된다는 거잖아.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 가운데 미래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없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야. 만약 그런 정보가 남아있다면 나만 아는 투자로 차익 거래로 인해 즉시 주가가 조정돼. 나만 알고 있어? 주가 조정 이런 거지. 따라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투자자도 주가의 과거 변동 패턴에 기초하여 시장 수익률이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고 속도가 즉각적이어서 지속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이득을 내가 계속 취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근본적으로. 어렵지 않지, 그치? 자, 요거 안 풀려 있을 거예요. 유민아, 학교에서 요거 아직 진도 안 나왔지? 자, 모두 지금 요거 세 개를 한번 풀어봅시다. 세 개란다. 문제를 풀어봅시다.